이제 UVM 트랜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UVM 시퀀스 아이템부터 이제 데이터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 요거 이제 UVM 시퀀스 아이템을 위한 매크로나 메소드들을 쓰실 수가 있고, 콘스트레인트나 콘스테이트를 이제 오버레이드 하실 수 있고, 파라미터라이즈 클래스 쓰는 방법과 리포트 하는 방법, 리포트 메시지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VM 트랜잭션은 UVM 오브젝트에서 이제 드라이브도 되는데요. 우선 UVM 오브젝트에 드라이브돼서 UVM 트랜잭션이 있고, 여기 다시 한번 드라이브해서 UVM 시퀀스 아이템 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UVM 시퀀스 아이템은 UVM 트랜잭션이고, UVM 트랜잭션은 UVM 오브젝트고, UVM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펑션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에 필요한 이런 펑션과 아이템에 필요한 이런 펑션들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트랜잭션은 전까지 말씀드린 UVM 하이라키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 페어런츠가 없고요. 물론 페어런츠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컴포넌트 다른 컴포넌트를 페어런츠로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스티뮬러스가 이제 트랜잭션이겠죠. 이 트랜잭션이 시퀀스에서 만들어지고, 시퀀스에서 만들어진 건 시퀀셜에 전달이 되고, 시퀀셜에 전달된 건 드라이브를 통해서 실제 DUT를 컨트롤하게 되고, 이 컨트롤한 정보를 모니터에서 모아서 스코어보딩을 하게 됩니다. 이쪽은 마찬가지로 슬레이브 쪽 리스판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데이터와 슬레이브 데이터가 똑같은지 틀린지 확인하겠죠. 항상 그 UVM 트랜잭션을 쓰실 때는 트랜잭션에서 UVM 트랜잭션에서 익스텐드하는 게 아니라 UVM 시퀀스 아이템에서 익스텐드 하셔야 이런 피처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 트랜잭션이 이제 베릴로그 용어이기 때문에 가끔 UVM 트랜잭션에서 익스텐드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UVM 시퀀스 아이템에서 이제 익스텐드 하시고요. UVM 아이템에서 드라이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이제 빌트인 메소드들을 쓰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UVM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의 프로퍼티 변수들이죠. 변수들은 퍼블릭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퍼블릭. 이 퍼블릭이란 이유는, 퍼블릭이란 거는 다른 클래스에서 다 참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퍼블릭으로 돼 있어야 이 트랜잭션 값들을 지금 바꿀 수 있거나 어떤 콘스텐트를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시퀀스에서. 그리고 이런 프로퍼티, 변수들은 랜드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랜드 타입으로 선언하지 않은 그 프로퍼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에서 유저가 값을 바꾸면 안 되거나, 아니면 모니터 용도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랜드를 써서 이 프로퍼티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그리고 콘스텐트를 다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설사 이제 랜드 랜덤이 안 돼야 되는 변수들은 나중에 이제 랜드 모드라는 펑션을 통해서 랜덤이 안 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VM 시퀀스 아이템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 패티시한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 이 패티시한 트랜잭션은 하이라키를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 페어런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컴포넌트의 크레이트를 보면, U를 보면 여기에 디스라고 이렇게 페어런츠의 핸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인스턴스 네임만 스트링으로 받아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U 했을 때 나는 얘는 이 CRC라는 프로퍼티는 랜덤을 안 쓸래. 그러면은 CRC 적고 랜드 모드는 0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랜드라고 선언을 했지만 실제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할 때는 이제 랜덤이 안 되고 바로 그냥 랜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트랜잭션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드레스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많이 다루기도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트랜잭션이 어떤 트랜잭션인지 설명하고 있는 디스크립터 같은 것들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인베드 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유변 시퀀스 아이템이죠. 이 CPU 데이터라는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 이 CPU 데이터에 kind라는 이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kind는 뭐냐? 이 트랜잭션이 리드인지 라이트인지 알려주는 디스크립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에서 CPU 데이터라는 트랜잭션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드라이버에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 kind를 보고 얘는 리드구나. 그래서 리드라고 리드이면 CPU 데이터가 리드이면 리드 동작을 하고 CPU 데이터가 라이트면 라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이제 트랜지션의 딜레이도 가지고 있으면 이 트랜지션의 딜레이 값을 보고 이 클락만큼 딜레이도 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버추얼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DUT랑 UN 컴포넌트랑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UN 컴포넌트에서 클락 리시스를 가져오려면 이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선언하시고 탑 컴포넌트에서 버추얼 인터페이스에 클락을 어사인하시고 컴포넌트는 이렇게 버추얼 인터페이스에 클락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스테이터스 플래그라는 이제 프로퍼티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터스 말 그대로 이제 이 트랜잭션의 그 스테이터스를 기록해 주는 거죠. 이 유변 시퀀스 아이템에 있을 땐 CPU 데이터라는 트랜잭션이 있고 이 트랜잭션의 스테이터스를 OK, 에러, X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디폴트는 OK. 하지만 스테이터스는 여기서는 랜덤 모드를 0으로 했네요.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는 랜더마이즈가 안 되게. 왜냐하면 스테이터스는 이니셜 값을 가지니까 랜더마이션에 의해서 값을 랜더마이즈 되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에. 뭐 랜덤 값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0으로 줬고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에서 어떤 에러 컨디션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트랜잭션 스테이터스에다가 에러라고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모니터는 스코어보드에서 얘가 에러구나 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은 이제 그 트랜잭션이랑 콘스트레이트랑 이제 트랜잭션은 콘스트레이트를 가지는데 콘스트레이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must obey 반드시 지켜야 되는 콘스트레이트가 있고 이렇게 should 해야 된다라는 콘스트레이트 종류가 있죠. 이거는 그래서 그럼 must obey라는 건 어떻게 나타내냐? 보통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네임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클래스 네임을 줬고 이 클래스가 가지는 이 콘스트레이트는 반드시 밸리드 해야 된다.
뭐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밸리드라고 붙여넣음으로써 얘는 must obey 해야 되는 constraint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must obey 해야 되는 constraint는 결코 턴오프하면 안 됩니다. 랜드 오프하면 안 되죠. 랜드 모드 오프, 랜드 모드 0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constraint로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오버라이드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 밑에 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밸리드 constraint를 만들었는데 이 패킷의 트랜지션에 이 랭스는 인트로 선언을 했지만 무조건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돼. must 반드시 0 이상은 가져야 돼. 아니요, 0 이상. 0보다 커야 돼. 아무튼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돼. 이렇게 must obey한 컨스트를 만들었고 실제 이거는 그냥 네이밍 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혼다가 밸리드가 붙었으니까 얘는 반드시 obey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그냥 코드를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짠 사람은 밸리드라고 했는데 쓰는 사람이 이걸 오버라이드 하거나 오프하거나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네이밍 룰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should obey는 뭐냐? should obey는 그냥 일반적인 컨스트레인트가 되어 있고 뭐 코도 괜찮고 뭐 에러를 넣기 위해서 코도 괜찮고 혹은 오버라이드 될 수도 있고 네이밍 룰은 뭐냐? 그냥 일반적인 컨스트레인트 클래스 이름과 그냥 일반적인 룰 이름을 가진다. 그래서 얘는 밸리드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죠. 그냥 패킷 클래스 네임을 가져왔고 SA라는 변수를 컨스트레인트 주는 거겠죠. 로컬 0이면 로컬이라는 뜻이겠죠 아마도. 그리고 it리플리 패킷이다. 그러면은 랭스는 요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고 그걸 데이터 사이즈 필드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컨스트레인트 여기는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CRC라는 프로퍼티를 컨스트 줌으로써 값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에 컨스트레인트를 줄 때 이렇게 이제 영역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떤 컨스트레인트 집합들을 만들고요. 이런 집합들에서 솔버를 통해서 혹시나 에러가 나면 이거는 그냥 이제 아까 밸리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밸리드 컨스트레인트와 유저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컴플리트 나면 이제 페일 할 거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컨스트레인트도 이제 어떤 그룹핑을 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션들이 여러 가지 펑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펑션들은 버추얼로 선언해서 오퍼레이트 하시면 안 됩니다. 프린트라는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디버깅, 팩, 언팩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툴에 리코더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추얼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떤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클론을 빼고. 그러면 내가 이 값들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 do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펑션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do printer라는 펑션이 있고요. do copy, do compare, do pack, do unpack, do record를 쓰시면 완전 자유롭지는 않지만 미리 정해둔 어떤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그 값대로 어떤 프린트를 할 수 있고 카피를 할 수 있고 컴페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나눠드린 그 교재 내용에 보시면은 예제가 있는데 이 도 프린트라고 있습니다. 도 프린트가 있는데 도 프린트를 하고 프린트를 적었어요. 근데 이 프린터의 필드 값은 F1이라는 이름은 F1 타입을 갖고 이거는 비트다. 그리고 스트링을 칠 건데 스트링은 my string, my name의 스트링은 my name을 스트링으로 찍을 거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데이터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데이터 오브젝트를 받아서 넘길 거다. 이런 식으로 두 프린트를 통해서 항상 내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OOP 개념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씀으로써 이제 프린트 내용은 바꿀 수는 없지만 두 프린트를 이용해서 제한적으로나마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유뱅 그 오브젝트 그 펑션 중에서 프린트, 카피, 컴페어, 리코드, 팩이라는 그 펑션들이 있는데 이 펑션들은 여기 이제 어떤 이 클래스에 이제 이 프로퍼티를 만들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다 쓸 수 있게 지정이 됩니다. 이네이블 여기는 이네이블된다고 했죠. 모든 이런 펑션들을 다 쓸 수 있게 다 이네이블이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는 내가 쓰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서 SA라는 프로퍼티는 다 이네이블 하지만 컴페어는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D에 대해서는 모든 거 쓰겠어. 그리고 페이로드에 대해서는 모든 거. 넥스트도 모든 거.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이 프로퍼티에 대한 이제 속성을 정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UN 컴포넌트 유틸이라고 해서 이제 팩토리에 등록을 할 때 비긴 엔드라고 이렇게 두 번을 쓰시고요. 이 사이에 원하는 멤버들을 팩토리에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등록시키실 때 원하는 속성을 통해서 함께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퍼티는 카피만 돼, 컴페어만 돼, 프린트만 돼, 그런 걸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퍼티에 대한 이제 여기서는 다 int, qint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타입에 따라서 어떤 타입인지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표가 되어 있는 것도 어떤 타입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어떤 타입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그 플래그 중에서 카피에 대한 그 플래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브젝트 리컬시브라고 했죠. 오브젝트 리컬시브 플래그에 대해서 UVMD과 UN 샬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DB랑 샬로 차이가 뭐냐면 딥은 이제 딥 카피, 샬로 카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안에 모든 멤버들 지금 프로퍼티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 프로퍼티들도 핸들이 카피하면서 이 프로퍼티도 다 새로 카피가 되는 걸 이제 딥카피라고 하고요. 디폴트로 딥카피. 나는 핸들만 카피하고 싶어. 그러면 샬로라고 하면 핸들만 카피가 되고 실제 이 프로퍼티는 오리지널 프로퍼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것도 OOP의 용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레딕스에 관련된 세팅 플래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bin, decimal, unsigned, opt, hex, string, time, real 뭐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고.
int인데 GCMOL 타입이야. GCMOL로 프린트하겠어. GCMOL로 툴에 기록해두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트랜지션 메소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메소드를 어떻게 쓰냐? 그 패킷이라고 아까 이미 정의된 이게 얘네들이 트랜지션이죠. 이 트랜지션에 이제 패킷 0, 1, 2를 선언을 하고요. 이제 팩토리로 똑같이 크리에이트를 하고, 네, 이는 크리에이트를 하진 않았네요. 나중에 어떻게 하겠죠? 복사를 하든지. 그래서 SA의 패킷 제로 트랜지션에 SA 값은 10을 넣고 패킷 제로를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구문을 적게 되면 뭘 디스플레이 하느냐? 이 패킷 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카피를 쓰시게 되면 패킷 1에 있는 내용을 패킷 제로로 모두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은 여기 네임을 적었죠. 크리에이트 할 때 네임을 적었죠. 네임은 카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름도 내가 다 동일하게 카피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패킷 제로에 클론을 만드시고, 클론을 만들면 클론은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핸들을 리턴하거든요. 핸들을 리턴해서 이 핸들 값을 패킷2로 캐스팅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패킷1의 핸들을 패킷2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패킷2는 패킷1과 정확하게 똑같고 모든 이름까지도 카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패킷1을 클론을 하나 더 만드는데 이 클론 하나 만든 거를 핸들이 있고 이 핸들 값을 패킷2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카피 구문과 동일을 하지만 패킷2를 핸들로 쓸 수 있고 이 패킷2는 패킷1과 동일한 이름을 쓰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름까지 카피해야 되냐? 가끔 이런 컴페어 구문 때문이죠. 컴페어 구문에서는 이제 모든 필드들을 다 컴페어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 다 데이터 같은 어드레스 데이터는 다 패스하는데 이런 패킷 네임들, 아니, 이런 네임 스트링들이 다르다고 컴페어해서 페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카피하면 컴페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팩은 여기는 여기는 프로퍼티가 없는데 패킷 재료가 가지는 어떤 SA, DA 값들이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SA, DA 이런 프로퍼티들을 하나의 어레이로 다 몰아줍니다. 이게 SA, DA, 페이로드, 배열해서 쭉 하나의 어레이로 팩해주는 걸 팩이라고 하고요. 이 팩된 값들을 다시 풀어주는 게 언팩.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죠? 콘스트레이트가 있을 건데 그 트랜지션 콘스트레이트를 어떻게 모디파이 하냐? 물론 그 베이스가 되는 이 패킷의 콘스트레이트를 직접 수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사용 OOP 개념에 맞지는 않죠. 그래서 한 가지 오버라이드 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은 UVM 아이템에서 패킷이라는 트랜지션을 만들었고요. 이 트랜지션은 이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밸리드라는 그 콘스트레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새로운 콘스트레이트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 콘스트레이트는 각자 그 테스트에 맞게 이제 콘스트레이트가 바뀌게 되겠죠. 여기 이제 패킷 트랜지션에서 새로운 트랜지션을 하나 더 익스텐드 하시고요. 거기에 새로운 콘스트레이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DA는 3인 콘스트를 추가하시고 이 이스텐드된 트랜지션을 여기 set type override by type 이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똑같은 방식으로 패킷 타입으로 사용되는 트랜지션을 전부 다 get 타입 아이디로 바꿉니다. 물론 이름으로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타입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타입은 클래스 타입이죠. 네임은 내가 크리에이트 할 때의 네임들. 여기 요 클래스의 U는 안 보이는데 아마 패킷으로 됐겠죠. 요 네임이 네임입니다. 그래서 네임이랑 타입은 다를 수가 있다. 뭐 네임이랑 타입을 똑같이 적어놓으면 똑같이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각 테스트마다 내가 원하는 콘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걔를 set type override로 바꿔서 테스트할 수 있다. 이제 오버라이드 한 이제 테스트 3를 돌 건데요. 테스트 DA3 타입을 돌릴 건데, 이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게 콘스테이트 3을 줬잖아요. 이 3이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결과를 보고 내가 콘스테이트가 제대로 정형이 됐구나라고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게 랜덤에 의해서 3이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콘스테이트를 주고 오버라이드해서 된 결과가 3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버깅이 필요한데, 그래서 디버깅에서 쓰는 게 이제 보시면 이제 팩토리에 보시면 팩토리를 프린트해 보시면 이제 각각 오버라이드 한 타입들을 이렇게 프린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버라이드를 했는데 오버라이드 타입이 표시가 안 나와. 그러면은 오버라이드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항상 디버깅을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set override 타입을 하고 빌드 페이지 다 세팅을 하고 빌드 페이지 이후에 커넥트 페이지는 아니고 end of elaboration 좋겠네요. end of elaboration 페이지에 팩토리를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 시뮬레이션 페이지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타입들이 이렇게 오버라이드 됐는지 메시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싱글톤이고 UVM 팩토리에 대한 클래스를 바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오버라이드 타입을 할 건데 나는 근데 모든 컴포넌트에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UVM 스트럭처 패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UVM 테스트 벤치를 그 스트럭처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트럭처는 시퀀셜에서만 내가 패킷을 DA3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네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네임으로 쓰실 수도 있고. 요거는 네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둘 다 컴포넌트죠. 컴포넌트고 이게 네임으로 할 건지 얘를 타입으로 할 건지 by name, by type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빌드 페이지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by type으로 해서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서 오버라이드 했다. 그래서 그 팩토리를 프린트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값이 3이 나왔는데 팩토리를 오버라이드를 팩토리 팩토리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제 오버라이드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오버라이드된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프린트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패킷 트랜잭션을 이 패스에서 UVM 패스죠. UVM 하이어키 패스에서 이 타입으로 바꿨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이제 테스트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커맨드 라인에서도 말씀드린 인스트 오버라이드, 타입 오버라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을 내가 특정 타입으로 바꾸겠다. 근데 인스턴스 패스 UVM 하이라키를 적어서 이 하이라키에 관련된 애들을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오버라이드 하시면 이 모든 타입에서 오버라이드된 타입으로 바꾸겠다. 여기는 좋게 됐죠. 네, 반드시 팩토리 패턴을 이용을 해야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패턴, 크레이트라고 쓴 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이 말은 즉슨 크레이트를 안 하고도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크레이트를 항상 써라. 크레이트를 쓰면 이런 오버라이드 기능을 쓸 수가 있고 오버라이드 기능을 씀으로써 UVM 테스트 벤치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예제를 있습니다. 패킷 타입을 마이 패킷을 바꾸고 어떤 하이라키의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걸 모두 다이로 바꾸겠다. 얘가 적용이 되는 거는 얘가 뭐죠? 이거 ENV일 때만 되죠. ENV의 컴포넌트에서만 이 패킷을 바꾸게 되겠죠. 주의할 점은 커맨드 라인에서는 여기는 스페이스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요 자주 틀리는 에러인가 봐요. 트랜지션 중에서 보면 이제 가끔 파라미터라이즈도 된 트랜지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팩토리 매크로를 쓰실 때 이렇게 파람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를 값을 넘겨주시면 되는데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파라미터 타입을 쓰실 때는 항상 타입 def를 써서 새로운 타입을 만들고 이 타입을 넘겨주어야 신텍스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크로 아규먼트 방식 자체가 아마 이 스페이스를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타입을 반드시 써라. 쓰기도 편하고 에러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begin, end 하셔가지고 필요한 필드도 팩토리에 같이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네, 타입 네임 요거를 반드시 쓰라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반드시 써야지 써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원하는 타입이 my data withs라고 넣었는데 이렇게 쓰지 않으면 타입의 UVM 시퀀스 아이템이라고 상위 타입이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라이즈된 마이 데이터 트랜지션에 대해서 타입을 가져올 때 이렇게 타입 네임이라고 이제 UVM에 원래 들어있던 애가 있지만 이 파라미터 된 그 트랜지션에서는 이제 얘가 리턴이 되잖아요. UVM 시퀀스 아이템이 리턴이 되니까 따로 타입 id라는 스트링을 만들어서 리턴이 되게 해야 원하는 타입이 프린트가 될 겁니다. 내가 getType 네임을 했는데 이 파라미터라이즈된 트랜지션에 대해서 getType를 했는데 이 getType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얘가 리턴이 된다. 난 이게 얘가 이제 리턴이 되길 바랬는데 얘가 리턴이 되길 바랬는데 이런 따로 타입 네임을 적어 놓지 않으면 얘가 리턴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컴파일러에서 이제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할 때 어떤 파라미터를 선언을 하면 이게 반드시 이 괄호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없이 이렇게 컴파일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새로운 타입을 써서 쓰면 컴파일차에 문제는 없다. 그 UVM 트랜잭션이 이제 UVM 트랜잭션이 이 베리피케이션 그 검증 단위이기 때문에 트랜지션에 대한 그 디버깅 할 일이 많은데요. UVM에서는 이제 디버깅을 어떻게 하냐면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 프린트 또는 이제 sprint라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또는 sprint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 이 프린트랑 프린트 또는 sprint를 쓰시면 밑에 보시는 이그젠플처럼 리퀘스트가 있죠. 리퀘스트라는 이 트랜지션입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 드라이버가 에이전트에서 파라미터로 받는 이제 그 트랜지션인데 이 트랜지션을 이렇게 뿌려주게 되고요. 뿌려주게 되면 UVM 인포와 함께 각 그 트랜지션의 모든 프로퍼티들이 다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가 뭐냐? 이제 패켓 트랜지션이고 이 패켓 트랜지션의 뭐 포인트 값 그리고 인티저 타입 4 값은 3, 4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버깅 하다가 특정 지점에 뭐 데이터라든지 스테이터스라든지 내가 준 뭐 딜레이 값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프린트 s프린터를 써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린트하고 s프린트 차이는 프린트는 그냥 그 UV 인포 없이 그냥 바로 쓰셔도 되고요. s프린터는 그 리턴 값이 스트링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 s프린트한 값이랑 다른 뭐 스트링이랑 이렇게 합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UV 인포 안에서는 프린트보다는 s프린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run이라는 아이디를 주고 이제 라인 체인지죠. 라인 체인지를 한번 한 뒤에 값들 이렇게 쭉 프린트하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성능적으로 또 s프린트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하니까요. s프린트를 쓰시는 건 더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제 디버그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메소드들은 다 좋은데 이제 빨리 보기에는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너무 많은 모든 멤버의 메시지들을 다 찍어내기 때문에 한 번에 보기 편하잖아요. 나는 이게 그냥 SA 데이터 값만 보면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까지 너무 많이 프린트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convert to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그 프로퍼티들을 이제 프린트를 할 건데 이제 그런 포맷들을 정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펑션 하시고 패킷 트랜지션이죠. 패킷 트랜지션에 convert to 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그 메소드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적고 스트링으로 리턴 하시면 됩니다. 여기 sformatf가 스트링으로 리턴하는 시스템 밸류 그 펑션이죠. 이게 내가 원하는 포맷대로 SA와 DA만 골라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프린트라고 적은 구문에다가 여기 convert to string이라고 메시지를 적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포맷과 값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내가 미리 포맷을 또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UVM 시퀀스 아이템, UVM 트랜지션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뭐 어떻게 구현하는지, 매크로가 뭐가 있는지, 컨스트레이트를 어떻게 인헤리턴스하고 오버라이드 하는지, 그리고 파라미터라이즈드 클래스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이 트랜지션의 메시지를 어떻게 리포팅하는지. 다음 챕터는 이 시퀀스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트랜지션이 있으면 이제 시퀀셜을 통해서 드라이빙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뭐 프로그로 UVM 오브젝트 util 매크로가 있는데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매크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팩토리에 이제 그 오브젝트를 이제 레스터 하기 위한 매크로고요. 실제 좀 더 보면 이게 매크로니까 매크로가 실제 코딩화되어 있겠죠. 코딩화 내용을 살펴보면 타입 데프로 요거 레스트리 UVM 오브젝트 레스트리라는 프록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VM 오브젝트 util로 이 매크로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타입 아이디로 크리에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입 아이디 그리고 타입 네임, get 타입, 타입 이런 것들이 타입들이 선언됩니다. 다시 이 UVM 오브젝트 레지스트리를 보시면 보시면 파라미터 단수를 타입으로 새로 하나 선언을 했고 이것을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은 뭐죠? 이제 싱글톤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프록시 싱글톤으로 선언을 하고 팩토리를 다시 또 여기서 get에서 가져옵니다. 팩토리를 가져온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레지스트리는 프록시 서버이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가 가지고 있는 create, set type override, set inst override, get type name, create object 이런 프록시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type id를 통해서. UVM의 그 모든 오브젝트들은 이 UVM 오브젝트라는 곳에서 이제 디라이브도 되는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펑션들을 보시면 set type name, get type name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타입 네임들을 가져오고 싶다. 그리고 하이라키 네임을 가지고 싶다. 이런 것들은 어느 컴포넌트든지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는 메소드입니다. inst id, get, count 이름만 봐도 이게 어떻게 등장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인티저 값 리턴 타입이랑 이름만 보면 이거 이제 뭘 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get 타입 그러면 이제 UVM 래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컴포넌트를 리턴하는 거죠. 실제 컴포넌트 타입을 리턴을 합니다. 이게 오브젝트 타입. 네임은 다 스트링이고요. 타입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 클론. 아까 얘기해드린 convert to string, print, spri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의 리턴 값은 void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스트링이랑 연결해서 쓰실 수는 없고요. sprint는 이게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다른 스트링과 함께 붙이거나 변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VM 인포에 sprint를 써서 많이 씁니다. 레코드, 카피, 컴페어. 여기 오브젝트랑 이 오브젝트랑 똑같은지 보는 거고요.
팩은 각 그 프로퍼티들을 다 팩하는 거고, 팩할 때 바이트 타입으로 팩할지 인트 타입으로 팩할지, 언팩하는데 바이트로 언팩할지 인트로 언팩할지, 그리고 두 펑션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버추얼이 아닙니다. 물론 버추얼들인 애들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버추얼이 아닌 애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 원하는 타입으로 바꾸고 싶거나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바꾸고 싶다. 그때는 두 펑션을 쓰셔가지고 두 한 다음에 원하시는 뭐 프린트 리코드를 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